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내신 대비가 시작됐죠? 근데 지금 앞에는 교과서 부분이라서 교과서는 사실 아시다시피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웬만하면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는 하시니까 내용 정도는 다 숙제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피는 거는 나중에 모의고사나 외부 지문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교과서는 그래서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놓치기 쉬운 디테일한 문법 설명과 그 다음에 유반여에는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을 챙기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맨 앞쪽에 보시면 학교 진도 내용 정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했던 것들을 이 책에다가 옮겨서 하나의 책에다가 자료와 정보를 정리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뭐 필기 옮기면서 공부도 다시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세원고와 정발고는 2과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전략 노트 각자 여러분들 이쪽부터 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1은요, 그냥 우리 성격이 여러 가지로 나뉘고 사람은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면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MBTI 아마 다들 아실 텐데 MBTI에서 앞에 뭐 I랑 E로 나뉜다 할 때 그 E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extrovert라는 뜻이고요. extrovert 그리고 I가 introver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vert가 방향이라는 뜻인데 E는 내 생각의 방향이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 외향적으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에너지가 차는 사람들이 보통 외향적인 엑스트로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트로버트는 생각이 좀 안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고 독서나 뭐 음악 듣기 같은 차분한 취미를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인트로버트라고 하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있을 때 에너지를 좀 소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재충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전반적으로 엑스트로버트와 인트로버트의 성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두 사람이 함께 협력했을 때 시너지, 그러니까 협력했을 때 나오는 더 큰 효과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그 사례는 총 두 가지죠. 자, 일단 어휘 먼저 좀 보시면요. 사실 본문 1은 출제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낮아. 되게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왜 높으면서 낮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좀 비문학스러워요. 뒤에는 좀 사례를 설명하다 보니까 좀 스토리라인이 잡히는데 여기는 그냥 딱딱하게 E는 어떻고 I는 어떻고 이 둘이 합치면 어떻다 이런 얘기를 무미건조하게 조금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식으로도 출제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정발고가 세원고는 모르겠는데 정발고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 지문 즉 모의고사 지문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제할 내용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draw 같은 경우는 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끌린다라고 해서 자, 거기다가 attract를 시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의어 잡아놨죠. recharge the batteries. 그러니까 배터리를 충전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보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법한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 서로가 보완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외향적인 사람끼리 일하는 것과 내향적인 사람들끼리 일하는 것보다 외향과 내향이 서로 섞여서 일하면 그게 더 오히려 큰 효과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가 이 본문 1에서의 핵심이고요. 여기는 사실 어휘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어서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단어장에서 충분히 외웠을 법해서 이 정도 말로만 설명하고 바로 어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B-1부터 볼게요. 자, have 플러스 pp, 즉 완료상이 쓰였죠. 여기서 완료상은 늘 있어 왔다 이런 느낌으로 쓰이죠. 항상 늘.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을 구분하려는 노력들은 있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시험 출제 될 가능성은 좀 적겠죠. 자, 여기 methods라고 했네요. 자, 복수인데요. 문제는 여기 주어가 하나잖아요. 단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사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는 거. 그래서 이거 수일치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일치요. 요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쭉 보시면 이제 투부정사가 지금 수동태로 쓰인 거 보이죠? 준동사의 수동태. 그래서 draw는 뭐뭐를 끌다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이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의미상의 주어, 즉 주어가 누군지 보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고도화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능동태는 가해자 입장, 수동태는 피해자 입장이니까
그래서 가해자가 주어에 들어왔는지 피해자가 주어에 들어왔는지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introvert잖아요. introvert가 인터널 월드에 빨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수동이 돼야겠지. 그리고 능동, 수동 구분하는 가장 메카니컬, 좀 기계적으로 가장 구분하기 쉬운 방법은 첫째, 뭘로 봐라? 동사가 타동사인지 보고. 주어는 타동사죠. 근데 둘째,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to는 전치사 to니까 좀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수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tend가 나왔기 때문에 투부정사로 썼고 여기는 그냥 바로 동사 수동태로 써서 are dra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draw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키워드 그 유의어 잡아놨으니까 다른 단어로 지원됐을 때로 어떻게 수동태로 바뀌는지 익숙하게 눈여겨봐 두십시오. 자, 여긴 그래서 문법도 별로 없어요. 그나마 조금 나올 만한 게 얘 하나인데, 그래서 조금 부실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지문 부분이랑 섞어서 짜깁기 해서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본문 1은 본문 1만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based on all this information, 이러한 정보들의 기반을 두어서 이런 식으로 해석되죠. 자, 분사 구문. 그래서 너는 아마도 생각할 거야. 생각하다는 타동사죠. 근데 뒤에 목적어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종속 접속사죠. 그래서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that introvert and extrovert do not get along.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대신이냐 그 접속사 대신이냐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안 나와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나 좀 나오지. 근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앞에 선행사의 유무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그냥 내신이니까 조금 분석을 해보면요. 이 절의 주어니까 CS라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항상 표기할 때 RS 하면 관계절의 주어, CS 하면 이런 식으로 접속사를 통해서 구성된 절의 주어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R로 하면은 뭔가 불완전한 요소가 있을 거고요. C로 시작하면 완전한 요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do not get along. get along은 그러니까 자동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죠. get along은 잘 지내다, 함께 잘 지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본문 1은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쪽에서도 써놨겠지만 여기는 문장을 작문하기에도 좀 애매해요. 문장이 다 쉬워요. 그래서 본문 1은 그러니까 가볍게 단어만 유의어 모르는 것만 좀 후딱 외우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대망의 6조 7쪽이죠. 자, 7쪽 본문 2의 어휘 연구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 1, 사례 1이라고, 사례 1번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되게 중요했던 흑인의 인권운동, 특히 아마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는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꼭 봤을 법한 그런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스탠드 아웃은 말 그대로 뭐냐면, 남들 다 앉아있는데 혼자 서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보다 두드러지겠죠? 그래서 스탠드아웃은 두드러지다. 뭔가 눈에 잘 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특히 제가 써놓은 게 take a center stage. outspoken은 거침없이 말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introvert는 뭔가 좀 말을 아끼는 편이고 extrovert는 좀 말을 많이 하면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냥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좀 솔직하게. 그래서 그거를 딱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outspoke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골적인,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뭐 그런 뜻이니까 outspoken도 같이 알아두세요. resist는 저항하다인데, resist 저항하다 있는 그 다양한 단어 표현 제가 다 써놨어요. 정발고랑 세원고에서 충분히 출제될 만한 유의어 다 잡아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본문 1처럼 모르는 유의어나 반어가 있다면 그것만 형광펜이나 볼펜으로 체크한 다음에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유반이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나중에 단어 시험 볼 건데 단어 시험 볼 때 이렇게 해놓으면 너네가 공부하기 불편하니까 당연히 단어장처럼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놓는 이유는 주변 문맥을 통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놔야 빠르게 외워지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교재에서 외우고 교재에서 학습한 다음에 단어장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법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자, 네임 같은 경우는 지금 분사죠. 그래서 분사구가 이렇게 돼서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 수식하는 거 보이시죠? 흑인 여성이 로사 파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got on the bus, 이 여자가 버스에 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자, 이 원리는 이렇죠. 네임 같은 경우는
뭐뭐의 이름을 짓다니까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목적 부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 명사가 나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주어가 이름을 지어서 목적어가 목적 부어라는 이름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잖아. 자, 그럼 이걸 수동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가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이니까 목적어가 여기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목적 부어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주어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B 탈락시키고 이 PP 자체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이게 분사구가 되어서 앞에 있는 피해자 입장인 의미상의 주어를 그대로 수식하는 거 보이죠? 지금 그 원리예요, 이거.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정대명사. 지금 보시면 버스가 두 개의 존으로 나뉜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버스의 존이 존 1, 존 2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 자, 이 1은 부정대명사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딱 잡아. 이게 이제 부정대명사의 역할이지. 근데 이제 하나를 잡았으니까 이제 존 2는 무조건 고정될 거 아니야. 니네가 경우의 수나 순열과 조합에서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에 남은 하나는 어차피 고정되죠. 누군지. 그러니까 고정될 때 쓴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똑같은 거를 규명하고 정의할 때 쓰는 관사가 더해요. 그지? 하나를 반대로 한 나머지 또 다른 하나니까 the other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one, 하나는 the other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another 쓰면 안 돼요. another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존 3가 있었다 치면 원으로 하나에서 존 1을 했지. 그러면 2인지 3인지는 아직 안 정했잖아. 그러니까 부정대명사 어를 쓴 another를 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one, another, the other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뭐 중학생 때 아마 다들 해보셨을 텐데 혹시 몰라서 잡아드릴게요. 왜냐면 그만큼 지금 교과서 이과가 너무 쉬워가지고요. 출제 때 일단 정발고는 확실합니다. 아마 지난 2학기 기말고사, 어차피 너네 가르쳤던 선생님 같이 올라왔잖아요. 2학기 기말고사 때 교과서 내 기억에 맞다면 길게 한 문제 정도 논술형이랑 해갖고 복합형으로 출제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해서 거의 소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발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발고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하게 될 저기 외부 지문이랑 그다음에 EBS 지문 같은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as는 제가 뜻이 많다 그랬죠? 뭐뭐 할 때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뭐 해서 이유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여기 해석해 보시면 그녀는 블랙존에 가서 자리를 앉고 그리고 조용히 쳐다봤대. 더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탈 때라고 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as는 요게 when이랑 비슷한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어떤 동사가 있어요. 타동사가. 그럼 그게 목적어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준동사는 시간 정보에 따라 다양하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투부정사가 왔다라고 한다면 자, 투부정사는 시간 정보,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나타내죠. 자, 미래지향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동사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건 나중에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명확할 때 쓰는 게 투부정사가 목적보호에 들어가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자, 명령을 내려야 뭐 하라고 지시를 해야 양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더가 나오면 무조건 목적 부호 자리에 어떻게 된다? 투부정사가 와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한 논리고 당연한 이유이죠. 그래서 자, 목적 부호에 있는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얘니까 그래서 그 버스 드라이버는 명령을 내렸다. 지시를 내렸다. 그녀가 자리를 양보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avoid 같은 경우는 뭐뭐를 회피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3 내중 고1 때 동명사만 오는 동사, 그 투부정사만 오는 동사, 둘 다 올 수 있는 동사, 아니면 둘이 오면 서로 뜻이 달라지는 동사 이런 식으로 외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avoid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동명사만 불러오죠. 그래서 avoid 지금 보시면 standing out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명사를 썼다는 건 동명사는 관념상의 명사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void는 피하다인데 우리가 뭔가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면 그러니까 똥이 더러운 걸 미리 인지하고 있으니까 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avoid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명사가 무조건 와야 돼요. 그래서 avoid to stand out 하면 잘못된, 즉 어법상으로 잘못된 표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거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요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or. 자,
등위 접속사니까 친구 찾으셔야죠. 친구가 뭐예요? 동명사 원, 그래서 동명사 투. 그래서 그녀는 standing out in public, 대중들 속에서 눈에 띄는 거를 싫었고, 회피했고, 그리고 집중이 자기한테 이끌리는 것을 피했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avoid의 목적어 원, avoid의 목적어 to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문법 문제로 저기 병렬 구조 볼 수 있냐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저거 딱 봐도 avoid니까 drew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게 drew가 돼버리면 어떤 뜻이 돼버려? 대참사가 일어나지? 왜? 그녀 자기한테 관종짓을 한다는 뜻이 돼버리잖아. 어보이드의 수식을 받지, 어보이드의 목적어가 되지 못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drew라고 해놓고 등위 접속사를 통한 병렬 구조 볼 수 있냐? 그러니까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냐를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모의고사식으로 학교가 시험 문제를 내겠다 하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본문 2에서 제일 중요한 문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drawing입니다. 자, 그리고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 우리 고도화에서 배웠죠? 제기대명사는 언제 쓰는 거라 그랬어요?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할 때 목적어 자리에다가 주어가 다시 돌아왔다, 즉 제기 다시 돌아왔다는 걸 밝혀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영어는 본질적으로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수 없는 메커니즘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attention to라고 했을 때 이 전치사가 to잖아요. 자, give it to me라고 하지 give it to I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목적격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전치사의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자, 목적어와 주어가 지금 같은 거 보이세요? 그지? 그녀한테 관심이, 자기의 관심이 이끌리는 걸 싫어한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랑 좀 목적어가 같으니까 herself라고 해야겠죠? 이것도 교묘하게 시험 문제에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의외로 제기대명사 문제를 고1, 2 학생들이 잘 못 맞춰요. 왜냐면 제기대명사를 맨날 뭐 외웠는데 이 본질을 모르는 거야.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쓴다. 알겠죠? 이것만 기억하고 제기대명사는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to resist는 여기 order 뒤에 있는 목적격 보호의 to resist랑 좀 다르죠? 여기는 이 to resist는 투부정사와 형용사적으로 쓰여 앞에 있는 the courage를 수식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맨날 그 문장 독해할 때. 그러나 그녀는 had the courage, 용기를 가졌는데 그 용기가 뭐냐면 resist, 저항하는 거야. 부당함. 정의롭지 않은 것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내신이니까 이게 형용사적 문법을 courage를 수식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장 연구를 그 다음에 볼게요. 자, as가 뭐뭐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사구문으로 치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접속사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동사가 V1, V2. 근데 여기에 동사 두 개인 건 등위 접속사가 동사를 묶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접속사 때문에 지금 보시면 동사가 세 개예요. 그러면은 동사를 그냥 여기까지만 써버리고 뒤에는 동사를 안 써서 분사구문으로 치환하면 더 편하겠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접속사를 날리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다 이제 분사구문을 쓰고 싶은데 여기엔 주어가 she인데 여기에 있는 got on the passenger의 주어는 more and more passenger라서 이 두 번째 주어랑 첫 번째 주어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은 분사구문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요거를 getting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여기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는 그대로 살리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시간 관계상 그냥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밑에 화살표를 쭉 쓰시면 돼요. She took a seat in the black zone and watched quietly까지는 맞죠. 근데 거기에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콤마를 때리고 as 지운 채로 more and more passengers getting on the bus. 이렇게 하면 분사구문을 출격 가능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지만 희박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응용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잡아봐 드렸어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문장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아마 서술형으로 건들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 3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인강을 찍는데 조금 속도가 좀 빠르죠. 지금 다른 학교 거랑 다 같이 찍느라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빠듯해서 그런데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본인이 필기하다 놓쳤거나 아니면 조금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개별 질문 하셔서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속도가 좀 빠르더라도. 자, 본문 3 같은 경우는 여기 어휘의 중요성에 제가 하라고 해놨죠. 왜냐면 다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몇 개만 좀 보면 일단 impress랑 support 같은 경우는 단어가 직관적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특히 서포트 챔피언 있죠? 챔피언 같은 경우는 너네가 뭐 무슨 챔피언, 우승자 이렇게만 생각할 텐데 챔피언은 지지하다, 옹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 쓰면. 그래서 챔피언 정도만 좀 챙기시면 될 거고요. side with는 뭐뭐 곁에, 옆에 있는다는 거니까 편을 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 지금 마틴 루터 킹이 연설할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there comes 이제 왔다, 이제 드디어 시대가 왔다 이런 뜻이야. There comes a time, 시대가 드디어 왔어요. 그 시대가 when 언제냐면요, get tired of being trampled. get tired of, 여기 지금 people이라고 했잖아. 사람들이 피곤해요. 뭐가? being trampled. 요것도 봐봐. trample이 발로 이렇게 짓밟다는 뜻이에요. 발로 밟다는 뜻이니까 발로 밟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짓밟히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오 이렇게 해줄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 sunlight, 햇빛이 드는 데에서, 그러니까 양지에서 밀려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음지로 밀려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양지에서 out of, 밖으로 벗어나서 being pushed, 밀려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뭐예요? 뭔가 자의에 의해서 음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짓밟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수동의 느낌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거 다 밑줄 그어놓고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면 제가 거기다 써놨죠. 흑인의 시민권, 지금 civil rights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흑인의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백인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게 너네가 생각하면 되게 옛날 같잖아. 이거 1960년대야. 그러니까 흑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지금처럼 흑인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밝히고 이런 게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흑인들의 인권이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여전히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제가 영어로 혹시 몰라서 써놨어요. 그래서 dismiss가 무시하다, 묵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A3에 보면 제가 의미에다 써놓은 그 dismissed라는 단어를 조금 챙겨 두시고요. 아마 discriminate는 여러분 단어장에서 좀 많이 봤을 거니까. discriminate는 여전히 흑인들이 백인에 비해 차별받는다. 그래서 A3에서는 dismissed랑 discriminated라는 단어를 꼭 체크해놓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옆에서 마틴 루터 킹이 막 신나게 막 연설하고 있을 때 옆에서 파크스는 뭐라고 했어요?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 왜 가만히 있었겠어? 그 사람은 introvert니까 내향적인 사람이 와서 연설을 마틴 루터 킹처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미어가 왜 미어예요? 그녀는 introvert였으니까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바로 2번 어법 연구로 넘어갈게요. 자, 어법 연구는요. 자, a time 있죠? 자, 내가 매번 얘기하지. 관계대명사든 관계대명사면 이제 주격이나 목적격이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관계부사든 간에 얘네는 다 무조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당연히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선행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관계부사가 왔고요. 자, 선행사가 여기 있죠. 저는 RA가 선행사로 표기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get tired of 뭐뭐를 피곤해한다. 전치사가 있으니까 타동사처럼 보시면 being trampled 짓밟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선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피곤해한다. 뭐를 밀려나는 걸 이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둘 다 소위 말해서 문장의 구성이 완전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서 사람들이 피곤해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뭐 내가 봤을 때 너네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낼 것 같긴 한데 진부하지만 혹시 몰라서 한번 잡아볼게요. 이러한 시기 안에서 이러한 시대 안에서 사람들은 이제 피곤해요. 그래서 이니치로 전환해도 되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시대가 딱 지나갔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동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of가 전치사잖아요. 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동명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동명사가 지금 수동으로 쓰인 거 보이죠? pp, pp. 그죠? 그래서 being pushed, being trampled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표현해야 된다. 자, 수동으로 표현할 때 항상 뭐를 봐라? 주어에 누가 왔는지, 피해자가 왔는지, 가해자가 왔는지 보라고 했죠? 사람들이 그걸 피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짓밟히고 사람들이 밀려나는 걸. 그러니까 수동태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거 feel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잡아주려고. feel, 채우다잖아. A. 그러면 feel은 채우다니까 타동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feel은
A를 채운다는 뜻이야. 근데 뭐를 갖고 채우는지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fill A with B라고 하면 A를 B를 갖고 채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의 말들이 filled, 채웠다. 사람들을 뭐로? 자부심과 희망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그럼 before의 enough는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기에. 그래서 여기에서 쓰인 투부정사는 무엇을 하기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her mere presence, 그녀의 존재 자체가 충분했다. to strengthen, 보강하기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투부정사가 지금 부사적으로 쓰였잖아요. 왜냐면 앞에는 형용사를 수식한 거니까요.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할 때 보통 이제 부사적으로 쓰인다고 하면 너네가 맨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알고 있어서 제가 일부 좀 잡았어요. 그래서 해석하실 때는 the crowd, 관중들을 강화시키게, 그러니까 고무시키고 강화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여기서 strength는 제가 앞에 저기 의미에서 조금 놓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여가 strength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inspire, 고무시키다. 사람들을 우월하면서 고무시키는 inspire로 좀 바꿀 수 있네요. 그래서 12쪽에 거의 맨 끝에 strengthen the crowd, strengthen에 요거 inspire로 바꿀 수 있다도 조금 체크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문법은 끝났고요. 자, 문장 독해로 다시 볼게요. 자, 우리 문장 독해 연습할 때 no sooner 배웠던 거 기억나요? 하나의 기술이 우리가 익히자마자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예전에 리딩 부스터에서 레전드 아니지? 한 1, 2주 전에 했었을 건데 리딩 부스터에서 no sooner A than B. A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B 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시험 문제 거의 100% 출제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별로 그닥 강조 안 했고 가르친 적 없다고 하시면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가르쳤으면 우선순위 압도적 상이고요. 안 가르쳤으면 그냥 시험 임박했을 때 한번 쓱 보고 그냥 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soon after her quiet resistance came together with the inspirational speech making of Martin Luther King Jr. 이렇게 했잖아. soon after, 곧, 뭐가 있자마자 그녀의 조용한 resistance, 저항이 있자마자 뭐가 함께 왔다? 뭔가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스피치 메이킹, 연설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no sooner. 자, no sooner 앞에 부정어가 나오면 도치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had her quiet resistance come came come이니까 come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지? Then the inspirational speech making 뭐 came along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뭐 came together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No sooner had a quiet resistance.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had 플러스 pp 쓰인 거 보이죠? 그래서 완료의 조동사가 맨 앞으로 도치되고 여기에 주어 그리고 no sooner가 지금 부정어 도치된 거 보이죠? 그래서 그녀의 조용한 resistance가 오자마자 inspiration speaking이 스피치 메이킹이 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no sooner A&B 할 때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만 좀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본문 4로 넘어오세요. 자, 이제 로사 파크와 마틴 루터 킹의 만남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크루셜 같은 경우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crucial 하면 뭐 vital, essential, decisive. 17쪽에 보면 특히 decisive 같은 경우는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반이어 좋아하는 특히 정발고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외우셔야 될 거고요. 특히 요거 the buses were integrated. integrate가 통합하다잖아. 그래서 통합하다에 대한 반의어랑 유의어 제가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모르시는 단어 있으면 쭉 외우시면 되고요. 버스가 통합되었다는 의미를 좀 물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버스가 통합됐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이 보이콧에 결국 버스 회사들이 굴복하고 뭐지? 그러니까 인어그레이티드가 결국 뭐냐면 이거 원래 버스 칸이 두 개로 나눠졌었잖아. 백인용, 흑인용.
그거 이제 차별 없어지고 다 통합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버스가 이제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버스로 통일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버스가 통합됐다라는 거에서 저는 뭐 어떤 의의를 찾아냈냐면 흑인들의 시민권이 신장되었다 내지는 증진되었다라는 키워드를 좀 잡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렇게 되면 주제나 제목 같은 걸 얘기하거나 빈칸 추론으로 내지는 밑줄 친 의미 추론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간단한 단어로 The civil rights of black people was promoted 내지는 boosted 이런 식으로 조금 영어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가 통합됐다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버스가 칸이 구분된 게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4에 보면 similarly 유사하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문장은 문장 삽입 포인트로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하게라는 말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뒤에서 얘기했던 것이 서로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 삽입 포인트로 잘 눈여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A5 휴지 뭐 거대한은 이거 내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작년에도 니네 어마어마하게 유효로 잡아줬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있는 거 단 하나라도 모르면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요. 너네 어차피 모의고사랑 외부지문 그거 할 때 이거 또 나오거든. 거대한 엄청난 뭐 탁월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유반여 그냥 지금 할 때 외워놓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어법 연구를 좀 보죠. 자, Rosa Parks' act and Martin Luther King Jr.'s speech inspired. 고무시켰다. 타동사야겠지? 사람들을 고무시켰다. 근데 그게 어떻게? to 보이콧 하도록 고무시켰겠네. 그러면은 inspire를 해야 사람들이 보이콧을 할 거 아닙니까? 상호관계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여긴 무조건 to 부정사가 와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how는 유치하지만 혹시 몰라서 잡았어요. how는 지금 이거 의문사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 의문사의 주어, 그 다음에 accomplish, 의문사의 동사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간접 의문문이겠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의 파트너십이 달성했는지 이것을.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A powerful speaker, 아주 강력한 스피커, 연설가가 refused,도 아니고 refuses도 아니고 refusing이네. 그러면 현재 분사라는 거 아니야, 그지? 현재 분사.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죠. refusing to give up his seat on a bus 하고 동사 이렇게 쭉 가시면 되겠죠. 버스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거절한 아주 강력한 스피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강력한 스피커. 그러니까 이거 extrovert 얘기하는 거야. 외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이 버스에서 조용하게 쉬던데요? 저 안 양보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 했을지도 모른다? 똑같은 결과를 낳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 그지? 그러니까 자, 하나만 잡아드릴게요. 자, 조동사는 원래 기본적으로 동사원형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조동사 뒤에 have의 동사 원형이 나오고 갑자기 pp가 나오는 경우, 그지? 이거 기억나지? 자, 기억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조동사 같은 경우는 뭐 할 때 쓴다? 조동사는 우리가 사실이 아닌 추측, 즉 인간의 사고, 판단을 거쳐서 얘기하는 거 다 조동사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는 동사 원형 그대로 나오는데 얘가 문제야, 얘가 있고 없고에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PP는 기본적인 시간성의 제가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히 끝난 거 얘기하는 거랬죠. 과거분사의 그 과거 어제랑 전혀 상관없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끝났으면 다 과거분사야. 알겠지? 근데 그래서 지금 완전히 끝난 일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야? 옛날의 사실을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조동사 완료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는 이유가 그거죠. 알겠지?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외향적인 사람은 아마도 똑같은 결과를 낳지 못했었을 텐데 가정문이 부정이면 현실은 긍정이라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뭔 말이에요? introvert, 즉 내향적인 사람들의 역할이 컸다, 중요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could not have excited. 똑같이 마틴 루터 킹은 말을 정말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는데 로자 파크가 갑자기 거기 가가지고 청중들 다 모아놓고 연설을 했다 쳐. 당연히 재미가 없을 거 아니야. 막 쭈뼛쭈뼛대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로사 파크가 얘기했어도 똑같은 효과는 없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similarly가
저기 문장 삽입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 attract 같은 경우는 attract는 뭐냐면 탁 잡아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끌어당기는 뜻이야. 그래서 attract A to B 하면 뭐냐면 A를 탁 끌어당겨서 B한테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 attract 뒤에 A to B 이렇게 돼 있는데 his charisma, 그의 카리스마가 attracted, 딱 attention, 집중을 끌어와서 뭐한테 줬다? 그녀의 조용한 용기한테 줬다. 그러니까 그녀의 조용한 용기에 집중을, 관심을 딱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는 뜻인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가정법만 조금 유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가정법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근데 요거는 그대로 무미건조하게 출제되기보단 뭔가 변형하거나 응용해서 출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거를 가정법인지 모르는 애들을 겨냥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f a powerful speaker had refused to give up his seat, 그러면 he would not have had the same effect.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give up 뒤에는 그냥 생략했어요. 팔 아파서. 만약에 그 강력한 스피커, 즉 extrovert가,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 할 수 있어? 야, 이거 니네가 본문에서 찾아서 채워 한 단어로,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면 돼? extroverts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외향적인 사람들이 거절을 했다면, 포기하는 걸, 그러면 걔네는 would not have had, 똑같은 효과를 만들지 못했을 것인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고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if Rosa Parks 저 뭐야, had a powerful 뭐 speech, 이런 식으로. 여기 왜냐면 이거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어서 그냥 내가 지금 영작한 거거든. 뭐 이런 식으로 뭐 정보나 근거를 주겠죠. 만약에 문제 만든다고 하면. 그래서 she could not have excited,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if절을 통해서 가정법으로 치환한다든가 뭐 치환하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법 표현은 요거 여러 가지로 루트를 잘 맞춰서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케이스 2, 비즈니스 파트너십. 자, 이제 그 스티브 잡스랑 스티브 워든 양 얘기인데, 물론 나중에는 둘이 엄청 싸워서 갈라지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스티브 잡스가 내쫓죠. 스티브 잡스가 워낙 좀 성격이 개쓰레기인 양반이어갖고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 충신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물론 성격이 좀 안 좋은 거랑 별개로 확실히 타고난 면모도 있기도 하고요. 뭐 되게 입체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 사람인데, 어쨌든 자, 스티브 워즈니악은 되게 조용한 사람이고, 스티브 잡스는 뭐 너네도 다 알다시피 엄청 말 잘하는 사람이지.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아이폰 꺼내는 거 그 연설 아직도 봐도 진짜 전율이 돋을 정도인데, 세계사에 남겨도 될 정도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 프레젠테이션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게 된 계기였으니까. 어쨌든 단어만 좀 볼게요. letter, 편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letter는 글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네 대문자 할 때 너네 키보드 보면 맨 왼쪽에 캡슐락 키 있잖아. 그게 capital letter라는 뜻이에요. capital letter 하면 대문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글자, 문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캐릭터, 특히 캐릭터가 너네 등장인물 성격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 하나하나 글자들을 다 캐릭터라고 해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simultaneously, 동시에란 뜻이죠. 그러니까
coincidentally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imultaneously의 유의어 한번 잡아봤고요. 자, A3는 아까 그 로사 파크스에 나왔던 similarly랑은 다르게 however 그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앞과 뒤의 내용이 상반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similarly 나왔던 그 부분이랑 여기 however 나왔던 이 부분이랑 같이 섞어서 출제해서 A, B 연결사 문제를 출제해서 여러분들 시험 그 점수 주는 문제로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질 수 있죠. 특히 정발고는 확실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절대 시험 문제 잘 안 나죠. 쉬운 문제 잘 안 내죠. 네, 바로 문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B1. B1은 딱 봐도 뭐예요? Just create a personal computer. 누가 봐도 선행사죠? That 주어 사동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뭐 위치로 바꾸시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알 거고 자, allow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to type, 타이핑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허락을 해야 타이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등위 접속사 친구 찾기죠. 그래서 투부정사 1, 투부정사 2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C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allowed 나왔잖아. 그러니까 so로 바꿔놓고 교묘하게 털어버린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법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B3-2예요. 요거 겁나 중요합니다. start. 자, suggest 제가 얘기했죠. suggest가 제안하다라는 해석을 하려면 쭉 했을 때 여기 should가 반드시 쓰이고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조동사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와요. 요거. 왜냐면 suggest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내 생각엔 당연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해서 생략을 하는 이유도 suggest에 이런 should의 느낌이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should를 보통 생략을 자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티브 잡스가 제안을 했어. 워즈니악한테 뭐라고? 대절 이하라고. 아, 그럼 이거는 접속사죠. 근데 여기 보시면 suggested니까 그때 당시에 제안한 거니까 당연히 started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start라고 한 이유가 여기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5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를 출제될 가능성이 얘랑 얘가 대단히 높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접속사로 쓰여서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가정법 설명할 때 우쿠슈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우쿠슈마라고 하면 이상해요. 워즈니악은 떠올리곤 했었다라고 해석해야 맞을 겁니다. 왜냐면 우드가 말 그대로 미래 과거, 즉 요거는 미래 과거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즈니악은 떠올리곤 했고 잡스는 방식을 찾곤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문법의 기능을 찾아야지 문법의 기능이 무조건 정해져 있다 생각하고 그걸로 우겨넣어갖고 해석을 하면 영어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문맥을 누가 봐도 워즈니악은 옛날에 그랬고 잡스는 그때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실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at the sight of the brilliant device 그래서 이 엄청난 기계를 보면서 스티브 잡스는 제안을 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전치사구를 저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seeing 뭐 내지는 watching이라고 해도 되고 하고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좀 좋겠죠. suggest 같은 경우 제안하다잖아. 타동사야 타동사. 아까 봤던 avoid랑 똑같아요. 얘네 둘은요 뒤에 무조건 동명사 취급해요. 타동사로 쓰였을 때. 알겠죠? 그래서 이거 suggest도 Steve just suggested starting a business to Wozniak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suggested starting 이런 식으로 동명사 써야 돼요. 그래서 혹시 avoid랑 끌어갖고 뒤에 어법에 맞춰서 고쳐라라는 서술형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거 스타트 때문에 요거 슈드 생략된 거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요거는 서제스는 이 두 개만 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합해서 출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본문 6번. 자,
opposite 같은 경우는 정반대란 뜻이죠. 그러니까 정반대랑 관련된 유의어 제가 다 잡아놔드렸고요. outstanding이나 terrific 같은 경우도 다 유반이어 유의어로만 다 잡아놨는데 아마 다 아실걸요? 다 단어장에서 보셨을 텐데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맞춰서 모르는 게 있으면 잡아서 외우시면 되고요. 자, 바로 이제 문법으로 올게요. 그래서 28쪽 보시면 자, enable은 가능하게 하다죠. 가능하게 해야 목적어가 뒤에 있는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선후니까 enable도 무조건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써야 돼요. 자, in that 이거 우리 거기서 했잖아. 리딩 부스터에서 in that 그지? in that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 in that 하면 이 that은 접속사니까 쓰이면 무슨 뜻?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얘기했죠. in that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이니치로 만약에 바꿔서 냈다 치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이니치를 여기서 혼동하면 미친놈이죠. 이니치는 tense 플러스 관계되면서 뭐 필요해요? 선행사 필요한데 선행사 없잖아요. 그죠? 조심해야죠. neither는 둘 다 아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 뭐 neither A nor B라고 했는데 이거는 둘 다 아니다. 둘 다 부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부정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neither는 둘 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둘이 똑같은 놈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성향과 성격의 차이일 뿐이지 둘 다 기업가적인 면모로서는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challenges는 누가 봐도 선행사겠네. 그지? 네. 주격, seemed 이렇게 보시면 되죠. seem은 뒤에 보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impossible, 형용사 자리다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맞서는 데 있어서 둘 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밝히는 성향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자, which 앞에 선행사 없죠? 이거 그냥 뭐예요? which 의문사예요, 의문사. 그러니까 which 의문사 쓰면 어느 거란 뜻이죠? So which personality, 어느 personality, 성격 유형이 더 나은가? 답은 당연히 뭐라고 해야겠어? 둘 다 아니다. I만 좋은 것도 아니고 E만 좋은 건 아니다. 무조건 뭐라고 해야 돼? both.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에서, 이 지문에서 핵심이죠. 둘 다 필요하다. 이게 제일 핵심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앞에서 일부러 안 했어요. 여기서 하이라이트 치려고. 자, 뭐니 뭐니 해도 본문 6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놈은 요 놈입니다. 이때 강조구문이요. 그죠? 이때 강조구문 뭔지 알죠?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it과 that 사이에 넣어서 강조하면서 문장을 끌어나가는 거. 그래서 타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보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주어예요. 그래서 원래 원문대로 했다면 These features of his introverted personality enabled him to focus on inventing things라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 introverted, 내향적인 성격의 이러한 feature, 특징, 특성이 가능하게 했다. 그만큼 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중요했으니까 이걸 강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때 강조구문은 물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서는 원문 딱 해놓고 이거를 is로 시작하시오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고등 2, 3학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간단한 내용보다는 다른 거랑 좀 섞어서 내거나 아니면 응용 변환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이때 강조구문은 이렇게 원리를 통해서 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에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영작 하는데. 여러분들이 워크북 갖고 영작하는 연습만 충분히 해놓으면 기본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내용 정리만 좀 빠르게 해볼게요. 자, 본문 1 같은 경우는 사람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사람의 유형을 둘로 나눈다. 그래서 그게 외향과 내향인데 이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뭐다? 협력적, 보완적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미건조하게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사례 1, 사례 2로 해서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사례 1에서는 뭐라고 해? 흑인의 시민권 운동 요거를 얘기하고 사례 2에서는 뭐를 얘기해? 잡스와 워즈니악의 공동 창업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문의 결국 핵심 메시지는 뭐였어요?
어, 외향과 내향은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서로를 보완하기에 둘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려고 이 문제를 그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인의 시민권 운동에서는 마틴 루터 킹과 로자 파크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워즈니악은 서로 얘는 세일즈를 잘하고 얘는 기계를 잘 만들고 그리고 잘 개발하고 이런 성향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외향과 내향이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아마 다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내향은 뭐 집중을 잘하고 하나만 파묻혀서 하기는 하지만 집중을 잘하고 그다음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탐구한다.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뭐 쉽게 포기하거나 이런 기질이 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좀 열정적이고 사람들을 잘 다독이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두 명이 다 필요한 거죠. 지금의 애플이 있기까지는 잡스와 워즈니악의 서로의 협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과서 2과가 좀 너무 많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세원고는 교과서 1과가 차라리 2과보다는 좀 낼 게 더 많을 것 같고요. 정발고는 교과서 2과는 후딱 빨리 공부하고 외부 지문에 좀 더 역량과 초점을 좀 더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별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